(6월 7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 조그만한 개인 방송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도요, 방송 참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사람의 생각은 각자 처해져 있는 환경과 위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는 개혁 보수를 표방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보수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비판도 하고 새누리당도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나 기존 보수를 옹호하는 분들은 저를 또 위장좌파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 저는 이 개혁 보수라는 부분을 지향을 하지만은 한국의 보수가 현재에서는 많이 바뀌어야 되고 좀 더 중도로 가고 좀 더 부패도 청산하고 좀 더 사회 시스템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안보는 저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이 중국에 기대기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가진 어떤 경제관에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황장수는 왜 친미냐고 또 비판을 합니다. 저는 더민주당이나 DJ 때 내려온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을 반대한다고 수구 꼴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에 대해서 한국에 좀 성공한 사람들이나 좀 기득권에서는 저보고 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 정말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윤창중 문제는 저는 윤창중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틀을 바꾸지 않고 TV에서 이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이 파퓰리즘식 매도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유의 냄비 근성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제 말에 정당성과 일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윤창중 문제를 한번 언급을 하면 제가 마치 윤창중을 비호하거나 어설프게 변호한다고 또 저를 비판합니다. 자, 저는 이번에 그 흑산도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 해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면 또 어제 어떤 사람은 댓글에 이래 달았습니다. 황 소장은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현실의 밑바닥에는 이미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걸 영화 같은 일이라 그러냐. 저 현실 잘 알죠. 저만큼요 바닥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제가 종편에서요 요즘 또 보십시오. 방송의 기회가 거의 박탈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기득권을 비판하기 때문에요. 그 방송의 광고를 누가 다 댑니까? 대기업에서 다 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자주 출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주요 종편들이 저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형식적으로 출연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널A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를 뭐 안 부를 거고 영원히 안 부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도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꾸려가는 부분은 제가 돈이 많은 호사가라서 뭐 기족이라서 사회 좋은 일 좀 하자고 꾸려가는 사람으로 보십니까? 저같이 사회적으로요 기득권 성공한 사람들, 대기업, 재벌들 그리고 이 집권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이빠른 소리를 하면서 이런 방송을 꾸려간다. 어떤 이 정부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그리고 스폰서가 없이 이걸 꾸려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뭐 먹방이라든지 무슨 뭐 쾌락과 오락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 같으면 되겠지만은 솔직히 아직도 400명이 안 되는 회원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지만은 이 방송을 꾸려가기는 정말로 벅차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꾸려가고 있는 부분에서 저 스스로도 참 어지간한 오기로 버텨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현충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젊은 분은 저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쇼비니즘적이 되지 말고 원래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이런 문화도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더불어 살아가는 국가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가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국가나 사회 지도층부터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말하기가 불편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사람이 이러고 저 사람이 저러고, 제가 어지간히 멘탈이 있었어요. 오만 일을 다 겪고 살아서 버티지. 심약한 사람은 이런 방송하다가 아마 한 달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분열증이 걸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마 TV 종편에 출연하는 사람 중에 정치인들한테 건 안 되고 여기저기에 전혀 한 번도 안 붙어먹고 그냥 나가서 여기저기 다 까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거기도 다 출연의 사연이 있습니다. 자, 좌에서 우에서도 다 저를 싫어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다 불편하게 생각하고, 자, 제가 누구를 믿고 이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왜 이 방송을 하는지 간혹 가다가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은 끝까지 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 방송을 하면서 저렇게 전반적으로 다 까제낄까? 자, 방송을 보다가요, 사안별로 하나씩 생각이 자신하고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더라도요, 제가 그려가는 큰 숲을 보시고요, 나무를 보고 비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비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대중적 계몽에 있다고 보면, 저한테 대해서 이런저런 충고를 하시는 분들께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복면을 씌워 드릴 거니까 여기 나오셔서 이 방송에서 본인이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을 한번 마음껏 개진해 주길 바랍니다. 자, 사람이요, 자기 얼굴과 자기 이름을 까고 남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건가. 또 되는 쪽에 붙어서 까면 그거 괜찮습니다. 힘 있는 쪽에 붙어서 까면요, 또 바뀌면 또 노선 바꾸면 되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은 채 힘이 있는 사람도 까고 그 반대에 야권도 까고 모든 사회의 위선과 거짓 부패를 까발리는 부분은요, 정말로 온 사방에서 화살을 맞는 일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원분 중에서요,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제가 한 10분만 대담해보고 출연을 시키겠습니다. 자, 회원 가입하실 때요, 쉽게 하지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저한테, 황장수한테 내가 회원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요구와 주문을 하실 것 같으면 회원 가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진정성을 믿는 사람들만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솔직히 회원 가입하시고 저한테 어떤 생각과 방향을 유도하시려고 그러면요, 그런 분은 회원 가입을 하지 마시거나 탈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저는 자유롭게 둬야 제 나름대로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국회가요, 6월 7일 오늘까지 원래 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13일날 총선이 끝났으니까 건 2달 가까이 시간을 주고 원 구성을 하라 했는데요, 오늘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 구성을 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보수 진보 합동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 심상정, 김종인, 유승민 등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경제민주화 관련 모임을 구성하려는 아젠다 2050 멤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협치 소통 이야기 하더니만 이 20대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당은 의외로 승리를 해서 저들도 놀랐어.
여당은 의외로 참패를 해서 정신이 없어서 협치와 소통을 이야기했는데 한 두어 달 시간이 지나니까 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누구도요 20대 총선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배짱을 튀기면서 국회의장이나 짭짤한 그리고 힘있는 상임위를 넘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더민주 급할 게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비를 갖다가 법정 개원일인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의당만 소속 의원들이 원내 수석 부대표한테 개원을 서둘러 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월급 뜯길까봐요. 자, 그런데 뭐 국민 여론만이 돌파구다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국민 여론이요 빨리 열으라고 할 게 아니라 월급을 받아가지 말라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가 열려서 원구성이 되고 빨리 열리면 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또 더러운 꼴들을 더 보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열리면 굉장할 겁니다. 벌써 청문회 하겠다고 너댓게 벼르고 있고 이러저러 하지 않습니까? 자, 국회가 열렸을 때 지금 6월 달부터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디플레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구조조정이 조선 해양을 넘어서서 전 산업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지금 심상찮게 전개되고 있는데 TV들은 맨날 틀면 강남에 재개발한 쪽에 부동산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라고 쇼만 해댑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 언론이 보도하는 경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와 민생을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쯤 되면 한국 경제가 거의 바닥을 처박힐 것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많고요. 미국과의 심상찮은 통상 환율 문제가 등장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연이어서 미국과의 통상 환율 문제를 다른 언론들이 보도하기에 앞서서 제기를 해오고 있는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는 많은 어떤 시사나 이런 문제를 접하고 정보를 갖다가 교환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뭔가가 터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경제 현안들이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법인세 인상 문제로 또 붙고 있습니다. 자, 법인세를 더민주에서 22%에서 25%로 올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DJ 정부에서 28에서 27%로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에서는 25%로 내렸습니다. 그 25%를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22%로 3% 내렸습니다. 자, 그 3% 내린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감면의 효과가 한 100조가량 대기업에 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박근혜 정부는 재정 적자가 갈수록 늘어나서 3년 동안에 95조의 적자를 냈습니다. 급증하는 재정 적자에 대한 보전이 시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법인세를 올려서 해결하나 하는 문제에서 저는 그런 부분도 고려의 대상은 돼야 된다.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마치 금단의 어떤 성역의 문제처럼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법인세를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퍼뜨리는 곳이 많은데 그것도 잘못된 거다. 올릴 만하면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법인세를 다 올렸냐? 법인세를 올린다고 이 기업들이 다 올려서 내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자, 법인세는 500억 이상 수익이 이렇게 발생한 기업에 있어서 22%를 25%로 올리자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안에는 200억 초과에서 22에서 25를 올리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인세가요 22%라고 하는 것도 높다.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효세율을 갖다가 봤을 때
과연 22%를 다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에 주어지는 이 세금 감면 혜택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대기업일수록 비과세 감면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부분. 현재 순이익이 5천억 이상 이 기업의 실효세율이 16%, 그 이하인 기업의 실효세율이 18% 수준인데요. 많이 버는 기업이 5천억 이상 버는 기업이 5천억 이하 버는 기업보다 실제로 내는 세금이 더 적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요. 저는 매우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법인세 인상 이전에, 법인세도 필요하면 인상해야 된다는 전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 이전에 현재 비과세 감면 부분이 굉장히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간 20조를 영업이익을 내는 삼성전자를 대기업하고 똑같이, 다른 대기업하고 똑같이 과세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과세 감면 부분이요. 연구개발, R&D라고 흔히 부르는 투자, 고용 촉진 등 여러 분야에서 세액 공제 항목이 32개나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연구개발이나 투자나 이런 거는 다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거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할 수 있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법인세 공제 혜택의 82%가 대기업에 돌아가고 그 중에서도 10대 대그룹이 법인세 공제의 60%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에 대한 감면이나 공제 비과세는 이 재벌이라고 부르는 대기업들을 위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1억 5천만 원 이상 연간 소득을 올리는 개인 사업자는 한계세율이 38%고요. 법인 형태로 이걸 하면 22%를 내야 되고, 소득이 2억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10%의 세율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가세 비슷한 형태만 나오죠. 그래서 현재 이런 어떤 법인세 인상 이전에 논의해야 될 부분이 국민의당 경우에는 실효세율부터 손을 보자. 즉 비과세 감면 공제를 받고 난 뒤에 실제로 내는 세율이 일부 대기업들한테 그 혜택이 집중이 되어서 뭐 22%는 고사하고 16% 대밖에 안 내는데 이걸부터 손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실효세율을 손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2단계, 요즘 대기업이라도 같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개 대기업이 엄청난 흑자를 나는데 이 기업에는 좀 많이 부과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좀 적게 부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꼭 일률적으로 법인세율을 공통적으로 적용시키는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 수익 수준에 따라서 좀 차등 있게 부과해야 된다. 이러면 또 이러겠죠. 자유시장 경제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의욕을 갖다가 위축시킨다. 이렇게 할 건데요. 그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나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떤 대기업에 세금 줄여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당하겠죠. 자,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요 16.3%고 미국의 애플의 실효세율이 25.2%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연구개발에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연구개발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통닭집 주인도요,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맛있는 통닭을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투자도 하고 시간과 뭐 재료비를 투자하고 아이디어를 투자하겠죠. 자, 그렇게 투자한 부분은 자기가 돈을 더 버는 걸로 만족이 되는 것이지 그걸 세금을 적게 받는 걸로 만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 투자하는 부분은 그것은 장려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확연한 세금 감면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법인세와 그 다음에 국회 묵노동 무임금 이 부분에서요. 저는 국민의당이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요. 빨리 개원 안 해도 됩니다. 자, 노는 동안에는 돈은 받아가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빨리 개원하려 그러면 내가 걸고 있는 가치를 좀 바꾸십시오. 경제와 무너져가는 민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다가 낼 것인지
자, 지금 전세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낼 것인지. 자, 김군 같은 그렇게 보호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이 노동 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자, 뜯어먹는 노동구조.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한마디로 진보나 개혁을 외치는 사람도 여전히 최말단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고칠 건지에 대해서 대안을 내려면 국회 빨리 하고, 그러지 않으려면 국회 열지 말고 월급만 받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지금 법인세에 관한 논란에 있어서의 핵심은 실제로 정말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를 내느냐에 주어져야 되지, 그걸 외형적으로 몇 프로 올렸다 안 올렸다 하는 것은 두 번째 언론대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